기아를 매수하셨습니다. 기아를 좀 보게 되면 9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95,000원이면 비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아니에요. 자, 일단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25% 관세 부과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밀렸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가 나왔었죠. 관세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공장도 준비를 하고 건설을 해야 되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유예를 좀 줄게.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차, 기아 움직임이 나왔었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 섹터가 상승을 했고 부품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도 이 부분들에 따라 영향을 받고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비중이 50%입니다. 비중이 50%인데 여기에서 추격 매수,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비중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지만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해보자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등락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대신에 95,000원 위로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굳이 이쪽으로 매수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군들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인지 모른다. 그러면 제가 방송 말미에 괜찮을 종목군들 말씀을 좀 드리죠. 그리고 장 초반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면 된다. 그럼 결국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매수가율은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에요. SK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하셨어요. 참 이거 욕 나오는 종목이죠. 욕 나오는 종목인데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소외를 상당 부분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오늘 강보합세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수 단가가 21만 원대입니다. 상당히 좀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자, 우선 손절은 이미 늦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비중이 6%밖에 안 됩니다. 자, 2차 전지는 이제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쪽에서는 어떠한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IRA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손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죠. 제 예상에는 반발이 상당히 클 겁니다. 아마 공화당의 의원 쪽에서도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언론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미국 쪽에 있어서 이 중국을 대신할 그럴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는 그 미국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LG 엔솔이나 SK이노베이션이 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최악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비중이 6%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 사업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6%니까 한 2배수 정도인 12% 정도는 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약 한 18%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만들게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니까 97,000원 이하, 97,000원 이하로는 비중을 한 12% 정도 2배수, 지금 보유 비중의 2배수 정도를 더 분할로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 평단이 상당 부분 낮아질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대충 10만 원만 잡는다 치더라도 13만 원대 자리대까지도 13만 원대 중후반 이 자리대까지도 단가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하니 2배수 정도 97,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본다. 아마 올해 안으로 추가 매수한 단가 이상은 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아마 미국 시장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을 활용을 해서 2배수 정도 더 매수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매수를 하셨어요. 아모레퍼시픽을 10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7% 매수 잘하셨습니다. 수익권역이네요. 지금은 그냥 보유죠. 아모레퍼시픽이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이 중국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중국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실적적인 측면을 볼까요? 실적도 보게 되면 서서히 올해를 기점으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비중 7% 적은 비중인 것 같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12만 원대 정도, 요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뭐 요 정도가 단기적인 흐름들이 아닐까 싶어요. 요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조금 여유 있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요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냐면 요 구간대예요. 그 자리대가 뭐 13만 원 언저리에서 10만 원. 만약에 요 13만 원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안착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흐름상 요 폭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 폭만큼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 자리대가 약 한 15만 원대 중후반에서 16만 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난 단기로 봤어 라고 하게 되면 12만 원대 위로 올라갔을 때 분할로 챙기는 전략이 좋고요.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어 라고 하게 되면 15만 원대 정도, 15만 원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참고를 하고 단기로 볼지 좀 여유 있게 볼지 이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